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게 되면 자료구조에 해당되는 부분, 정리는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고리즘에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 쪽에 보고 우리 과목에 붙었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한 말이 들어가 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래서 그래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그래프라고 하는 거가 저희 그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설명만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 좀 했고,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 했죠. 오일리언, 뭐 해밀토니언,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 그 용어들하고 뭐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또 저희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정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정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방문해 들어가면서 이 자료들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알고리즘 그리고 그러니까 추리의 경우에서 추리의 각 노드를 방문하는 걸 추리 트래버스라고 하듯이 그래프에서의 각 노드들을 방문하는 그래프 트래버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의 표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도록 할게요. 표현. 자,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하나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행렬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조금 그래프라고 하는 거하고의 관계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앞에다가 서로 인접한 연결점들끼리 다시 말해서 정점과 정점 사이에 연결선이 있을 경우에 가는 길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행렬로 표현한다. 그래서 인접 행렬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행렬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기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안에 수행되면서 그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정점의 개수가 10,000개까지가 이제 최대 달아간다면 10,000개에 해당되는 것만큼 만 곱하기 만에 해당되는 만큼의 행렬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0,000개의 정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2개만 쓴다면 나머지는 굉장한 이제 낭비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행렬을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인 이 융통성,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쓰죠. 이 링크드 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근데 이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서로 정점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이 그 하나의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 그 연결돼 있는 노드 정점들끼리만 가지고 쭉 목록을 작성하는 이런 방식을 인접 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인접 행렬도 그렇고 인접 리스트도 그렇고 만약에 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1에서 2로 가던 2에서 1로 가던 전혀 방향이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낭비 요소가 되는 거죠. 1에서 2도 하지만 2에서 1로 거꾸라는 것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다중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접한 것들끼리 쓴다 그래서 인접 다중 리스트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 구조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런저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얘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접 행렬로 나타내는 얘를 가지고 본다면 정점이 이렇게 이 4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4개의 정점을 숫자로 1, 2, 3, 4라고 하고 1에서 2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2에서 3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3에서 4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또 1에서 4 사이에 연결선, 2에서 4 이런 모습일 때 이거는 이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우리 이 하나의 도식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라 한다면 이거를 인접 행렬로 나타낸다라면 여기는 정점의 개수가 4개가 있고 또 마찬가지 정점의 개수가 4개에 해당되는 것들끼리 연결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0은 이 연결선이 없는 경우, 1은 연결선이 있는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표시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라고 한다면 1에서 1로 가는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 없다 그러면 0이라고 쓴다 해죠. 자, 2에서 1로 가는 경우에 이런 연결선이 있죠. 따라서 1.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에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없죠. 그런 경우 0.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1.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방식을 인접 행렬이다라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걸 시작자로 하게 되면 2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1에서 2나 2에서 1이 똑같은 연결선임에도 불구하고 2번 반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가지고 이 대칭이 된다. 대각선에. 하여튼 그건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 2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없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2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이렇게 쓴다. 자, 3에서 보게 되면 3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은 없죠. 따라서 0. 3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요게 있으니까 1. 3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없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4를 기준으로 4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4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4로 가는 건 없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대각선을 가지고 봤을 때 대칭이 된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죠. 자, 만약에 여기다 가중치가 20, 여기가 5, 4, 7, 4, 8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1과 0 대신에 가중치 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로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간다 그러면 1이 아니라 4, 1에서 3으로 가는 건 없으니까 0, 1에서 4로 가는 건 20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맞아. 다 써보면 2에서 1로 가는데 4, 2에서 2로 가는 거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데 4, 2에서 4로 가는데 7. 3에서 1로 가는 거 없으니까 0, 3에서 2로 가는 거 4, 3에서 3으로 가는 거 없으니까 0, 3에서 4로 가는 거 8. 4를 보게 되면 4에서 1로 가는데 20, 4에서 2로 가는데 7, 4에서 3으로 가는데 8, 4에서 4로 가는 거 없으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1과 0 말고 가중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가중치 값을 행렬 안에다 원소 값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인접 행렬에 대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접 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 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건 이 연결 구조, 링크드 리스트를 쓰니까 일단 먼저 노드에 대한 모습을 정해 줘야 되겠죠. 이 노드에 대한 모습을 정하는데 만약에 이 예에서 그 1번 예에서 봤듯이 정점의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정수 쓰면 되겠고 정점의 이름을 갖다가 문자 열로 쓰겠다라면 캐릭터 스트링으로 잡아주면 될 테고 또 이제 그 하나의 문자로 넣는다면 캐릭터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나머지는 포인터를 이렇게 잡아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버틱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고 요거는 링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일 때 이 그 C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썼었죠. struct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node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의 이름을 node라고 한번 정해보자. 그럼 그때 이 첫 번째 버틱스라고 하는 이름
데이터 타입은 자료가 저장되는 형태는 정수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따라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따라갔을 때 생긴 모습도 요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날아간 모습이 노드 모습이 된다. 뭐를 따라가냐면 이 선을 따라간 거죠. 화살표를 따라서 이와 같이 별 표시를 해서 링크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C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얘를 아까 했듯이 이렇게 이거 화살표가 없었죠. 화살표는 지울게요. 네, 지우고 다시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번하고 이렇게 생긴 거였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인접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보려면 일단 시작 정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정점 버틱스인데 그냥 이런 걸 B만 쓸게요. B2, B3, B4 해서 4개의 정점들에서부터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헤드노드다라고 부르죠. 시작점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헤드노드에 대한 포인터로부터 1에서 어디로 가는 게 있냐면 1로 가는 게 있죠. 1.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거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게 있다. 그리고는 없죠. 그럼 이렇게 널 이렇게 써주는 거다. 2번 정점을 보게 되면 2에서 1로 가는 게 있고 그래서 1.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게 있고 여기는 3만 써준다. 그럼 이걸 시작점을 여기 같이 헤드노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가는 연결이 있죠. 그리고는 없어요. 3번에서 보게 되면 3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4에서 보게 되면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 그래서 4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연결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에서 2라고 하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3이라고 하는 연결선이 있다. 그걸로 끝이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연결선의 그 노드들의 개수를 보게 되면 몇 개 연결선이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자, 이런 식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인접 리스트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인접 다중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다중 리스트. 자, 여기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썼듯이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연결 구조구나. 근데 다중이니까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하는 뜻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이 그 연결 구조라고 하는 연결선에 해당되는 이 두 번씩 반복되는데 이거를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다. 연결선 반복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저희 이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노드의 모습을 아까 저희 이 인접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하고 좀 달리 여기가 버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버틱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버틱스 2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버텍스 1로부터 쭉 연결된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패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텍스 2라고 하는 것부터 쭉 연결된 패스 2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조금 아까 했던 거하고 달리 1에서 1로 가는 거는 뭐 좀 빼버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연결선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1에서 2라고 하는 연결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 둥근 괄호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이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생긴 거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앵글 제이크 가로를 쓰고 뾰족한 가로를 쓰고 둥근 거는 방향이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2에서 1로 간다는 연결선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를 시작한 거에서 보게 되면 2에서 1은 1에서 2하고 똑같으니까 2에서 3으로 가는 것만 하나 쓰면 되겠다. 그리고 2에서 4 이렇게. 그러니까 2에서 1 이거는 1에서 2나 이거 똑같기 때문에 한번 생략해 버린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 3에서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 3에서 2라고 하는 건데 3에서 2는 2에서 3하고 똑같으니까 빼버리고 3에서 이 4로 가는 것만 하나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를 보게 되면 4에서 1, 4에서 1로 이렇게 썼는데 4에서 1은 1에서 4하고 똑같으니까 빼버리고 4에서 2가 있는데 2에서 4하고 똑같으니까 빼버리고 4에서 3, 3에서 4 똑같으니까 빼버린다. 따라서 진정하게 사용되는 연결선의 개수는 5개밖에 없는데 이 이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에는 2번 다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머지 5개들을 제거한 반복 그러니까 이제 그 반복을 피하는 이런 방식의 이 표현법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거를 이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생긴 모습에 인접 다중 리스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헤드 노드들이 있어요. 헤드 노드들이 시작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버틱스 그냥 B만 쓸게요. 이거 B1, B2, B3, B4 해가지고 4개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다. 자기가 자료 구조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면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다. 그래서 1에서 2 다음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 다음에 1 다음에 연결된 게 1에서 4가 가능하죠. 따라서 1에서 4에 해당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점이 1이니까 여기도 1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앞에 걸 따라서 이렇게 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1에서 4라고 하는 연결선인데 1에서 4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부분은 널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게 뒤에 해당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로 연결된 걸 보니까 2에서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다. 2에서 3으로 가는 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써볼게. 2에서 3으로 가는 거, 2에서 4로 가는 거, 3에서 4로 가는 거 이렇게 5개의 연결 노드들이 가능하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서 앞쪽에 2, 뒤쪽에 4, 앞쪽에 3, 뒤에 4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면 시작하는 게 1에서 시작하는 건 여기밖에 없죠. 이걸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부분이 2가 어디 들어갔나 보니까 2가 자, 여기 2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2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2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포인트하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것 중에 1에서 2나 2에서 1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라. 그럼 2가 시작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2에서 3이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게 2니까 이렇게 포인트라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에서 3 다음에 2를 시작하는 게 또 2에서 4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2는 앞쪽에 있으니까 2에서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2를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끝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3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드가 여기에 있네 이렇게 찾은 거죠. 이렇게.
여기 3이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3으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건 3에서 2, 3에서 4죠. 3에서 2는 2에서 3하고 똑같은 거지만 뒤쪽에 있으니까 3하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3에서 4 가는 건 여기 3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 해주셔야 돼요. 3이 여기 있죠. 뒤쪽에 있죠. 그리고 3에서 4로 가는 거 다음 3으로 시작하는 거 없으니까 앞쪽에 있는 3이니까 더 이상 끝이다 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3으로 시작하는 노드들에 대한 연결선들을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를 기준으로 하는 걸 찾아보자. 4를 기준으로 하는 거 보니까 4가 제일 위쪽에서부터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노드에서 1, 4에 대한 걸 찾고 4는 오른쪽 부분에 있으니까 그 연결선이 4가 또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2, 4.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하면 되겠다. 여기서 그 다음에 2, 4라고 하는 포인트 다음에는 3, 4가 또 여기 있으니까 이게 요걸 가리키면 되겠죠. 그리고 끝이니까 널 이렇게 써주면 모든 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얘기한다. 인접 다중 리스트는 연결선이 굉장히 많을 적에는 이와 같이 여기 보통 아까 얘기했을 때 두 개만 있었죠. 이 노드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정점의 이름하고 연결선 링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링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 연결선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노드의 개수가 많다면 인접 다중 리스트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이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인접 다중 리스트의 형태 가지고 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별로 사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편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프가 편이 다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그래프의 각 정점들을 쭉 다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각 정점을 하나의 이 컴퓨터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학교 안에 있는 한서대학교 안에 있는 각 컴퓨터에다가 모든 메시지를 다 보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다제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그런 경우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그래프 그 트래버슬이다라고. 이렇게 그래프 트래버슬이다라고 하는 이름에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이 그 추리라고 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 추리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여기선 세 가지 방식을 썼었죠. 하나가 인오더 방식이 있었고, 프리오더 방식이 있었고, 포스오더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추리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징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없죠. 사이클이 없다.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내려가면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내려가든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추리 트래버스는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사이클이 존재한다.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반복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반복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면 뺑뺑이의 어떤 이 모습이 돼서 이 뺑뺑이를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한 거, 한 번 그 방문한 것은 방문했으면 방문 표시를 남겨놓자. 그래서 방문 표시를 자, 글씨가 있었는데 방문 표시를 남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각 정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방문 표시해 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고 여기 일단 알고리즘 종류에 대한 걸 한번 나열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추리의 경우는 인어더, 프리어더, 포스오더라고 하는 게 있듯이 이 그래프 트래버설에서는 깊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 영어에 depth라고 한다. 그래서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force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search 또는 이 트래버설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두 번째 깊이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걸 일단 너비 우선이다라고 했어요. 이 너비라고 하는 말은 breadth force라고 했어요. breadth라고 해서 breadth force search. 자, search라고 해도 되고 트래버설이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자로 DFS, 이거를 BFS라고 불러요. 이거를 DFS 알고리즘, 이거를 BFS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약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이번 이 약자에 대한 것들은 눈여겨 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DFS 알고리즘하고 BFS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S 알고리즘,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일단 재기호출 방식을 써요. 그리고 재기호출 방식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기호출 방식은 스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너비 우선 알고리즘, BFS 알고리즘은 이거는 재기호출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하는 비재기호출 방식이다. 비재기 호출 방식이고 이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뭐가 사용되냐 하면 이 Q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전에 일단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 그 모습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 있어서 7, 8 이렇게 생겼다. 자, 2에서 5로 연결된 거, 2에서 3으로 연결된 거, 2에서 6으로 연결된 거, 3에서 6으로 연결된 연결선이 이렇게 있는 그래프다. 저렇게 생긴 그래프일 경우에 어떻게 정점들을 방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방문을 하고 나면 방문 표시를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말은 이렇게 썼지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방문 표시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방문 표시는 0 아니면 1로 해서 이 0은 아직까지 미방문, 방문하기 전, 이거는 방문 후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0과 1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본다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은 1번을 방문을 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 2번에서 갈 수 있는 걸 보니까 3번 그 다음에 3번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6번 이렇게 깊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죠. 더 이상 가려고 하면 2번을 또 방문해서 결국은 뺑글뺑글 돈다면 안 되니까 방문 표시돼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면 3번을 다시 6번에서 3번을 되돌아가고 3번에서 다시 2번으로 되돌아가서 2번에서 5번 가는 그런 식으로 재기 호출하는 방식을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2번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3번을 아직까지 방문 안 했으니까 3번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문을 아직 안 한 게
연결된 것 중에 6번을 방문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6번을 방문하고 나서 여기가 처음엔 다 0이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죠. 그러다가 방문하고 나면 1로 바꾸는 거고 2번 방문했으니까 1로 바꾸는 거고 3번 방문했으니까 1로 바꾸고 6번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자, 6번에서 되돌아가니까 3번이 되고 보니까 방문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니까 2번에서 호출해서 3으로 갔으니까 2 방문했죠. 그래서 2에서 다시 방문하지 않은 걸 보니까 5번을 방문 안 했어요. 5번을 2에서 방문하지 않은 걸로 해서 5를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 5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면 나를 불렀던 대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2에서 또 누가 2를 불렀냐면 1에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다시 가니까 4번을 아직 방문 안 했으니까 1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로 바뀌고 4번이 1에서 4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4에서 또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가는 거. 깊게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1로 바꿔서 7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7번에서 연결된 거 8번이 아직까지 방문 안 했으니까 1로 바꾸고 8번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마치 어떤 추리 형태로서의 방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depth for search 추리라고도 불러요. depth for search 추리. 방문 순서대로 만들면 그래프의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방문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죠. 알고리즘은 깊이 우선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다. 뭐를 쓴다라면 재기호출이니까 스택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먼저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필요할 거죠. 메인에 해당되는 거 이걸 DFS라고 하고 주어진 그래프는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서 여기에 정점과 이 연결선이 있고 그 그래프가 인접 행렬이던 인접 리스트던 지금 그거를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프가 그냥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C 언어에서는 이런 표현은 없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알고리즘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각각의 정점이다. 어디에는 정점이니까 G. 그래서 G라고 하는 거는 정점들의 집합 B와 E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B라고 하는 정점들에 있는 것 중에 원수 하나에 대해서 뭐를 할 거냐면 방문하지 않은 걸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visited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0이라고 써서 그 방문하지 않은 걸로 일단 표시하는 거죠. 방문 전후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준비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는 정점들 각각에 대해서 일단 방문한 걸로 표시하면서 깊이 우선 깊이 우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방문하지 않은 게 0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서브루틴을 호출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 보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서 보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DFS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서브루틴이 호출이 됐죠. 그래서 DFS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DFS라고 하는 이 정점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깊이 우선을 찾아 들어갈 것이냐라고 이건 시작점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방문한 걸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정점에 B라고 하는 정점에 대해서 방문한 걸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거는 방문 표시를 남겨주는 거죠. 방문했음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B라고 하는 정점이 아까 보게 되면 1번 정점이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1에서 2로,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인접한 경우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접한 것들끼리 가기 위해서 for each node, 인접한 노드를 찾아야 돼요. 뭐하고 찾냐면 현재 이게 B라고 한다면 이게 인접한 노드, 요거에 인접한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리즘 언어를 쓰자. 이건 알고리즘 언어를 쓰는 거고 우리 실습 자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나눠드린 실습 5를 보시면 되겠어요. U라고 하는 다시 노란색 쓸게. U 뭐에 그 근접한 거냐면 B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정점에 근접한 U들에 대한 거죠. 근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다시 이 근접한 이 노드 U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로 가서 거기서 다시 깊이 우선을 하면 된다.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모습의 알고리즘이죠. 예, 왜냐하면 이 DFS가 DFS를 호출하는 이런 재기 호출 방식을 쓰게 되면 알고리즘이 단순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이 깊이 우선 이게 호출되고 그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인접한 모습을 가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깊이 우선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재기 호출이다 보니까 이게 재기 호출이죠. 이때 재기 호출을 쓰게 되면 뭐를 쓰게 되냐면 스택을 이용하게 된다. 이건 내부상으로 스택이 이용하죠. 호출을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 호출하니까 더더욱이 그 스택이 사용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너비우선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너비우선 알고리즘까지만 하면 우리 자료 구조의 시간에 저번 학기에 했던 분야까지 다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너비우선이라고 하는 건 Breadth for Search에서 BFS라고 한다. BFT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그 Breadth for Travers라고 하는 그 약자를 써가지고 BFT라고 하는 말보다는 BFS라고 하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요거는 Q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Q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재기 호출 방식이다. 이렇게 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으로, 3에서 1로 가는 이와 같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사이에는 양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6에서 3으로 가는 것만 있다. 그래서 5번 정점을 가려면 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번에서 시작했을 적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이제 그 추리가 아니라 포리스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4번 정점으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4번에서는 8번 정점으로 가고, 8번에서 7번 정점에서 7번 정점에서 4번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1번을 시작했을 적에는 그 7번으로 바로 가려면 7번을 가려면 이와 같이 4번을 거쳐야지 8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정점 9, 10, 11이 있는데 9하고 10 사이엔 양방향의 길이 있고 9하고 11 사이에는 9에서 11로 가는 길, 10에서 11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10에서 8로 가는 길이 있다. 근데 다시 말해서 1번 정점으로 시작했을 적에는 절대 10번으로 가는 길이나 9번이나 11번으로 가는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깊이 우선, 너비 우선 방식을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죠. 자, 너비 우선 방식이 되면 이걸 시작점으로 본다면 너비 우선은 이것도 갈 수 있는 폭에 해당되는 걸 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길을 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방법을 먼저 자기하고 근접한 것들을 다 이 근접한 것부터 그러니까 근접한 것부터 또는 인접한 것부터 모두 방문하는 거죠. 방문을 우선시하는 예, 이런 방식을 갖다가 BFS 알고리즘이다. 자,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Q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Q라고 하는 게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시작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번을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것 다음에 이제 이렇게 1번이라고 하는 거를 Q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Q가 비어있지 않다면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1번에 연결된 거를 찾는 거죠. 1번에 연결된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2번하고 4번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2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거를 Q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걸 방식을 쓰는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1번을 방문하고 2번, 4번이 있으니까 2번,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 상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다가 다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방문하기 전의 값들은. 이 방문하고 나면 이것 값들을 이렇게 바꿔주죠.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에 2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우선시해서 방문한 걸 끝낸다.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게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Q에 2번에 해당되는 거 갖다 팝을 시키게 되면 팝이 아니라 이제 빼놓게 되면 여기 4만 남겠죠. 그래서 2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이렇게 연결했는데 2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2번에서는 3번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2에서는 3번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얼마로 바뀌냐면 3번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0이 1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냐면 Q에 4라고 하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를 가지고 빼버리게 되면 이게 4만 가지고 시작하니 4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4라고 하는 지점 여기가 왔어요. 4에서 연결된 걸 보니까 8번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1로 바꾸고 여기서 8번 이렇게 하죠. 또 근접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8번을 다시 가니까 8번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8번에 있는 내용에서 또 다시 빼면 7이 되는 거죠. 7. 이런 식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이 방법 이런 지금 모습으로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게 되겠죠. 2번, 3번까지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거 4번이었죠. 4번. 2에서 3으로 가는 거 방문하는 것까지 됐고, 4에서 8, 8에서 7까지는 방문했다. 했죠. 그래서 어디 방문했냐면 이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방문하는 거 순서대로 본다면 5번을 방문해야 되니까 5번. 이거 색깔을 달리해서 5번. 5번에서 이걸 1로 바꾸고 다시 근접한 거 6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방문했고 9, 10, 11이 남았어요. 그럼 9번이 제일 먼저 숫자 값이 앞서니까 9부터 시작하는 걸로 쓴다면 9번. 이게 1로 방문 표시하고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10번 다음에 11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9에서는 11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는 추리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이 깊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좀 이걸 지워서 이렇게 볼게요. 네, 이런 모습의 걸 하나 보죠. 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 크게 썼다. 여기 이걸 1번 그 다음에 2번에서 3 가는 거 하나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때 깊이 우선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죠. 1번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방문 순서가 결정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너비 우선이라고 하는 거다면 1번하고 2번, 3번. 그래서 추리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확연히 다른 방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어떤 이 추리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이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 너비우선 알고리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FS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BFS라고 하고 주어진 그래프를 G라고 하자. 그래서 G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정점들 집합 B하고 연결선의 집합 아크일 수도 있고 에지일 수도 있죠. 방향이 없을 땐 에지들이라고 얘기하고 방향이 있을 땐 아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깊이 우선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정점들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는 방법을 그냥 알고리즘 언어는 이렇게 쓰자. 그래서 정점들의 집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그때 방문하지 않은 걸로 일단 표시를 해주자. 방문 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 표시가 다 완성이 됐으면 초기 작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Q에 대한 것도 뭘 해주냐면 초기 작업 해주는 거죠. 그래서 Q를 MTQ를 만드는 거죠. MTQ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Q에서 시작점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방문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대로 이 만약에 그 정점들의 순서를 정수 배열로 나타냈다면 숫자값 증가 순서대로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정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 썼던 것처럼 여러 개의 정점들 집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점이 방문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방문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뭐 하냐면 방문한 걸로 표시를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한 걸로 표시내죠. 방문 표시. 방문 표시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 뭐 하냐면 그걸 Q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엔터 Q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게요. 엔터 Q라고 하면서 Q에다 강경치를 집어넣으면 뒷부분에 이 그 헤드하고 테일이 있다는 테일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를 주냐면 B라고 하는 정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그 다음에 그 Q에 뭔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있는 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로부터 다시 인접한 것들을 Q에다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 while문을 써서 Q가 이그 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Q, U, E, U, E 이게 not null. 다시 널이라고 해도 empty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empty라고 하는 이렇게 쓸게요. Q에 뭔가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걸 하나 빼 들어가면 되죠. 그 빼 들어간 걸 갖다 U라고 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남겨놓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걸 갖다 엔터, 빼는 걸 딜리트, Q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U라고 하는 정점이 찾아졌다고 한다면 그 정점에서부터 인접한 것들을 또 찾죠. 인접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이런 방법으로 쓰자야죠. for each W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U에 인접한 거, adjacent. 뭐에 인접하냐면 U라고 하는 거에 인접한 거다. 그러면 인접한 것 중에 이 W에 요거 W가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방문한 걸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여기
visited W. 이게 0이었다는 거는 방문하기 전이니까 방문한 걸로 표시해 주자. 그리고 다시 그거를 Q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Enter Q에다가 W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 그리고 요 for loop에 해당되는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에 해당되는 가로를 짝을 맞춰서 닫아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if문에 해당되는 가로를 다시 닫아주면 되겠다. 마지막 이 for와 관련된 전체 for와 관련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전체 요거 여기 아니죠. 이거는 지우고 여기 이제 잘못 썼어요.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여기 썼네.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거 빨간색으로 된 걸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너비 우선 알고리즘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for each 뭐 이렇게 그 다음에 Q를 쓰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자료 구조를 어떤 그래프의 자료 구조를 쓸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거를 우리 이번 실습 5에서는 이 그 인접 행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그 너비 우선과 깊이 우선에 대한 거를 하는 걸 실습 5에다 넣어놨으니까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저희 그 실습까지 해서 이 수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실습 5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그 이제 여기까지가 이 그 자료 구조까지 해서 자료 구조의 기말 시험 범위까지가 여기가 다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게 중간고사 범위 분이죠. 중간고사 이번에 안 보지만 여기까지가 그 자료 구조 분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최단 거리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제 그 우리가 그 뭐 도로망을 나타낼 때 또는 제 그 이 기차 뭐 하여튼 철도청 같은 데서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어떻게 되고 서울에서 또 서산 가는데 어떻게 되고 하는 식의 기차의 어떤 이제 그쭉 그 시간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하는 지도와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듯이 하는 all pass, all pair shortest pass라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되는 무궁무진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우리 교재에 들어가는 자료구조 교재에 다 안 했기 때문에 자료구조 교재에는 부분들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면 이제 그 알고리즘 순수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까지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자료 구조 끝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자료 구조 정리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실습 5 꼭 한번 해보시고 그 제가 말씀 안 드려 다 한 거겠죠. 그 결과 제출하라고 그래봤자 제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기말 가까이 아니면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중간고사 요거 이제 이후에 이 과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때 가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C 언어로 쓰시던지 아니면 뭐 다른 언어가 더 편하시면 다른 언어로 쓰시는데 이와 같이 스트럭처 언어를 가지고 꼭 반드시 이 자료구 좀 만드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 재기호출이 안 된다면 비재기호출해 준 걸로 쓰면 되겠지만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다 재기호출이 되니까 스트럭처 언어 뭐 베이직이나 코어볼, 포트란 같은 거 쓰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거 가지고 수업하는 걸 실습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 그 숙제를 내드리면 해드리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